맡은 강민주입니다. 오늘 이루어질 경기들은 오산시 토론 형식을 기반으로 상대신문 및 대리제기를 활용한 다이내믹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발표자의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각 연사의 발언마다 처음 30초가 마지막 30초에는 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는 찬성 측 팀은 알찬 떡순이 반대 측 팀은 카운터입니다. 오늘의 토론 의제는 군법부 대체 특별제 도입을 제안한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제1교재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본의회는 군복무 대체 특별세 도입을 제안한다의 찬성 측 인론을 맡은 알찬 떡순이 이수정입니다. 저희는 먼저 군복무 대체 특별세를 개인의 사정 또는 기초소득에 따라 다른 퍼센트를 부과하여 특별세를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나라에 기여하는 방식은 다 각각 다릅니다. 일반 국민들은 군복무를 통해 나라를 지키면서 나라에 기여하고 기술자, 운동선수들은 탁월한 기술들로 나라에 기여합니다. 또 부자들은 국민을 위해 세금을 일반 국민보다 많이 지불하여 나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대체 특별세 대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복무자,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부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21개월입니다. 부양자의 21개월 동안 군대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 거동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경우에 돈을 벌 사람이 없어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특출난 기술이나 재능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달을 획득하면 군 면제를 해줍니다. 이는 나라가 뛰어난 기술이 있다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 있으면 재능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돈이 많아 세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라에 보탬이 되는 기여가 가능합니다. 각자의 기초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 적은 퍼센트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특별세를 많이 내고 될 정도의 넉넉한 형편의 경우 100% 특별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기에 서로의 기준을 고려한다면 군복무 대체 특별세는 공정성 있게 시행될 것입니다. 군복무자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부양자가 있는 경우, 특출난 기술이 있어 나라에 인정해주는 경우 각자의 기초소득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군복무 대체 특별세 도입을 제안하는 데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총 2분 20초 발언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시간에 효과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득에 따라 부과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의 군대를 가는 기간은 대학교 2학년에서 통상 4학년 정도 그 정도 사이 기간에 보통이 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소득이 없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소득에 따라 부과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득에 맞춰서 냈다는 거지 다 그렇게 많은 세금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가난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부모가 부자이면 세금을 높게 낸다고 하셨는데 이는 개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사람마다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 그렇게 특별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만이 아니라 보통 가난한 사람들도 그에 따라 계속해 세율이 있다고 하셨 세율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그 부자들만 세금을 내서 나라에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면은 그거는 나라에서 군복무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까? 저희는 부자들만 세금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아까 세 번째 경우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부자들만 기여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여를 한다면 아무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까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좀 빠질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생계를 잊지 못할 경우에 공익을 통해서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출퇴근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라에서 필요한 인재가 아닌 경우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없을 경우.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권태팀 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의회는 군 복무 대치 특별세 도입을 제안한다의 반대측 첫 번째 연설을 맡은 이름입니다. 일단 앞서 아까 질의 말씀드린 자격증이라는 말이 한번 나왔는데 근데 실제 자격증은 군대 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만으로 군대를 통해 이렇게 인재라고 빠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군대에서만 기를 수 있는 단합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를테면은 순간적인 도발에 왔을 때 대응하는 것, 그냥 평상시에 있다가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하면은 바로 거기에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고, 전쟁이 났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군인들이 모여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밖에서 군 특별세를 통해 밖에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다면은 바로 복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 추산할 때는 우리나라의 군대 수는 63만 명으로 통계를 내는데 2020년에 군대는 약 48만 명까지 감소될 거라는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가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처럼 그렇게 군이 많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더 군대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방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기 1분 32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선상팀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근무자가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부양자 겸 가장이라면 22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될 때 그 기간 동안 홀어머니를 모시며 보살필 사람이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군대를 못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이 군 대체 복무 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 복무 대체 특별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에 대한 법안이 이미 군대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여 공익과 같은 일반 행정구역에서 관할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그걸 모실 수 있게 제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법안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가로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군 복무자가 부양자를 한다면 못 사는 가정의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21개월 동안 군 대체 복무제도를 함으로써 돈을 매우 적게 받는데 이렇게 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런 특별세를 내고 직접 일해서 버는 게 복무자에게 가장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수업이라 해서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군 대체 복무제도 일하려면 그 기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지식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 복무 대체제도에서 그런 지식이 꼭 있어야만 하는 일이 있진 않습니다. 꼭 없어도 되는 그런 간단한 행정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 쪽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그런 제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질문했습니다. 네. 자격증은 군대에서도 가지고 있는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상상팀 제2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초소득과 개인 능력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세금을 내는데 부담을 많이 낸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 기간 2년 동안 일반 국민은 군 복무로 기여를 하고 기수자들은 그 기술로 부자들은 기존에 내는 세금에 더불어 특별세를 더 낸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단합력이 존재해서 특별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특별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100% 부가세를 내거나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격증은 군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격증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총 51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은 1분간 사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꾸 이제 자격증 얘기가 나오네요. 아까 자꾸 자격증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격증 있으면 그 기술은 기술로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기술이 동시적으로 쓰이는 공간이 한 군데 있는데 그 공간이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 그러니까 뭔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용한다는 그것만으로 빠질 정당한 명분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증을 꼭 있는다 해서 군대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군 대체 복무 제도를 통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복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정부는 군 대체 복무 제도를 통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군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자격증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군 복무 제대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혜택은 그런 못 사는 사람들 배려해서 그런 세금을 내면서 복무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군 대체 복무 제도에는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간단한 업무를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21개월 동안 그것을 한 번 동시에 그거는 그 복무제도를 하는 발언 것이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 1분간 활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 제2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복무 대체제는 도입되어야 하는가의 두 번째 연사를 맡은 서모건이라고 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인문작계에서는 기술과 운동을 보유한 자가 군 복무를 통하여 얻는 공익보다 사회에서 일을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현 정부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가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군 복무를 면제해줌을 통해서 국가가 그 사람들 하여금 개인의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호러머니와 같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특별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가계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군 복무 대체 특별세는 그 기준이 정확해
정확히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군 복무 특별세의 기준이 높다면 정말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기준이 낮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금전을 통해 사회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군복무 대체 특별세가 낳는 문제점입니다. 또한 군복무 대체 특별세는 병력법에 속하게 되는데요. 병력법이란 법률입니다. 법률은 헌법의 아래에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헌법 제39조 1항 남자는 헌법과 병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력에 복무한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이 헌법의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남성들은 군 복무 또는 군 복무를 대체를 해야 되지만 세금을 통하여서 군 복무를 대체하거나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분 10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을 모시고 살 경우 특별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집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르몬을 둔 자녀가 노동을 통하여 얻는 금액이 세금보다 낮다면은 세금을 통해 지출을 하는 지출이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초 소득으로 인해서 그만한 가격만 내는 건데 그걸 많이 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 세금입니다. 어쨌든 세금이란 것은 금전적인 지출을 낳게 되는 것인데요. 호르몬이와 같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금전적인 지출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출을 요구하는 정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금전 지출이 지금 세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는 것을 특별세로 대체한다는 것이 헌법 위에 서신다고 했는데 병역의 의무를 특별세로 진다는 건 동등한 조건으로 대체함으로써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란 것입니다. 현재 대체 복무제도를 통하여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2년간의 또는 16개월간의 군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위에 선다는 것이죠. 질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팀 제3년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최종 반론을 맡은 김미연입니다. 먼저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비가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 것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비가 턱도 없이 적으며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을 경우, 즉 부양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는 것은 모두가 돈을 내서 군면제를 받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사연이나 가정 형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립근무요원으로 간단한 업무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러머리를 모시고 살 경우 특별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집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한 특별세의 경우에는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적은 양의 퍼센트만 부과를 해서 오히려 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초소득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국민들 모두 다르게 나라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 2년간 부자들이 내는 세금에 더불어 특별세를 더 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1분 27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제안을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편 제3변사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회의는 군복무 대체 특별세 도입을 제안한다에 반대수 세 번째 연설을 맡은 최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함께 이어가 주시고 계신 찬성측 토론자 여러분, 현재 가난한 가정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지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난한 어려운 가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군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군에서 월급 같은 걸 주게 됩니다. 장교로 갔을 때는 100만 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현역병으로 갔을 때는 몇십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거는 가정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측의 입장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국방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력이 줄어드는데 더욱더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의 바탕에 대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평등권에 기초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해서 특별세를 적용해서 군복무를 면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평등권에 어긋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유가 찬성 측에서 앞서 말한 내용같이 그런 논제들이 너무 턱없이 평등권을 제한하기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력이란 나라 국자의 지킬과 힘 역달을 써서 국방력입니다. 성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이를 지키기 위해 성벽이 필요한 법입니다. 만약 성에 성벽이 없다면 성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는 그 찬성 측에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권리를 성벽을 통해서 지키고자 국방력이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군복무 대체 특별세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1분 41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상 제1경기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상대팀과 서로 악수를 나눈 후 신변정보가 집계되는 동안 모두 밖에서 조용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시고 밖에서 좀 대기해주세요. 박수. 왜? 아까 싫어? 박수를 안 하시네요. 어떻게 네.